이 오칠은 우리가 나무에 만졌을 때는 우르시올이 올라서 그 옷이 오른다고 그러죠. 그 옷이 오르는데 이 기물에 칠해줬을 때는 옷이 오르지 않으면서 천연 항균 성분이 생기고요. 이 천연 항균 성분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요. 오히려 의학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 과학자들이 그 연구한 그 자료들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우리가 그 약으로 옷을 먹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그 제가 먹는 약을 옷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의사가 아니니까 말할 수 없고요. 이 기물에 잠시만요. 밖에 안 넘어가서. 네. 음, 이제 좀 분위기가 쉽겠네. 이제 미안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저희가 그 두레생협에 그 오칠 제품을 공급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넘게 그 두레생협에 오칠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제 본부는 오칠 작가입니다. 오칠 그 전통 작가이고요. 정부로부터 그 무형유산으로 그 지정이 돼 있는 그 오칠 장인이고요. 또 오칠로 작품을 하는 작가인데요. 이 오칠 작품을 하고 그 장인으로서 그 이 오칠을 그 전승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2, 3년 배우는 게 아니고 보통 20년 이상을 배워야 그 좋은 작가로 제대로 그 등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작품에 반복 훈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오칠로 이 생활 공예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면 첫째 안전한 그 생활 공예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작업을 하면서 제자들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숙련시키는 의미가 있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생활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두레생협에 그 납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항시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수저 하나, 주걱 하나, 도마 하나 작업을 할 때 내가 하는 큰 작품,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금액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까지 하는 이 작품과 똑같은 수준으로 놓고 작업을 해라. 너희가 이런 작품을 하는 그 작업을 한다. 이런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작업을 하는 그 작품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라. 그래서 너희가 수저 하나, 도마 하나, 주걱 하나 할 때 이건 너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라. 그래야 기능이 향상이 되고 또 그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쓰시는 분들이 그 제품을 쓰시면서 너희들이 계속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작가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해라. 그래서 작업에 항시 감사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담아라. 제가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요. 좀 상업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이 공급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국내외 요건을 생각하면 많은 가격을 올려야 됐는데 제가 올리지 않고 버텼던 이유는
그, 이, 이 작업을 하면서 기능을 숙달시키고 교육의 일환이라는 그 부분, 그리고 대중들과 우리 예술을 공유한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한 최대한 버티자 해서 10년 동안 공급가를 올리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 사업적 측면에서 마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가 접근을 했었던 게 아니고요. 어, 하나는 우리 문화를 지켜가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을 지켜가는 마음, 그리고 예술가를 키워가는 마음, 그 과정으로 생산하는 게 오칠 제품, 그리고 두레생협에 공급하는 우리 실생활용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올리지 않았었던 거고요. 우리 그 조합원님들께서 저희 그 정성을, 그 진정을 이해해 주셔서 좀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칠 생활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금속 수저를 쓰면 우리가 식사하면서 치아에 금속 수저를 계속 알게 모르게 이렇게 긋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치아가 마모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치아에 보철하신 분들은 그 정전기 때문에 찌릿찌릿하는 이가 시리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나무에 오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전기 현상 같은 게 없고요. 또 하나는 오칠은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서 매우 위생적인 그 칠입니다. 그리고 그 세제 설거지를 했을 때도 그 세제 같은 거나 더러운 물 같은 게 스미지 않으니까 매우 위생적인 그릇이 되고요. 또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즘 그 플라스틱 도마 쓰시는 분들 보면 저는 사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칼질을 하면 칼자국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칼자국에서 그 부산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도마리면 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칼질에서 떨어진 그 플라스틱이 음식에 들어갈 테고, 우리가 그걸 먹죠. 우리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플라스틱, 도마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은 그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생수를 지속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게 몸에 쌓이는 것 때문에 걱정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플라스틱 도마는 그게 더 심하겠죠. 그리고 그냥 칠을 하지 않은 나무 도마는 어, 한 번 사용했을 땐 상관이 없겠지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 한 번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 생선을 다듬으면 그 세제로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제로 씻을 때 세제 물도 도마 속에 스며 들어가겠죠. 아무리 물로 잘 헹궜는데도 미량이라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칼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제 부산물을 우리가 또 먹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 도마에 오염, 곰팡이 같은 거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도마에 오칠을 하면 저희가 오칠을 할 때 칠을 물처럼 아주 묽게 배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마에 hum씬 발라놓으면 그 칠이 도마에 다 스며드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3회까지 칠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도마에 칠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도마 표면에 약간의 오칠의 도막을 올리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마를 만들어 놓으면 칼자국이 났을 때도 그 음, 이 더러운 물이라든가 그 이물질이 끼질 않죠. 그것을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물은 김치 국물을 거기에 흘려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김치 국물이 스며들면 세제도 스며드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칠한 도마는 아주 오랫동안 김치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많이 사용해서 그 오치의 도막의 표면이 다 닳아졌을 때 그때 김치물이 스며들 수 있는데요. 그쯤에는 교체가 바람직합니다. 이게 그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소모품이지만 꽤 안전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소모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산 오칠과 우리나라 오칠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이 온나무가 자라는 나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다 오칠 문화가 있고요. 또 오칠 예술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오칠이 특별히 좋냐라고 그 질문을 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때 과학자들이 이 오칠의 성분을 분석했을 때 그 우르시올이라고 하는 성분, 그 오산이라고 합니다. 오산을 우르시올이라고 하는데요. 오산 성분이 우리나라 칠에 가장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지역에 많고요. 중국에는 섬서성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섬서성에 이 오산 성분이 가장 많은 칠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칠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중국의 남부나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채취된 칠은 우리나라 칠보다 고무질 성분과 수분 성분이 많고 상대적으로 오산 성분이 적어서 칠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 칠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칠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오칠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해송공예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송공예는 95년 8월에 창립이 됐고요. 충남 그 논산시 은진면에서 그 창업을 했습니다. 어, 음, 처음에는 생활공예품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오칠 예술품을 제작하는 그 미술관으로 거듭났고요. 또 100% 오칠 작업만 하는 것으로 어,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해송공예에서 또 제 이름 그 문제피를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음, 소년 시절부터 이 공예품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오칠 예술가로 자리매김했고요. 어, 세계적인 비엔날에 그 초대가 되는 초대 작가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 그 공예를 현대에 끌어내서 지금 전통과 현대 예술이 합해진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실생활용품과 예술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술품 제작은 주로 제가 하고, 생활공예품은 제 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그 전통공예 하는 가정이 다 그렇듯이 저희도 제자가 제 딸, 그리고 동생, 그리고 처남, 그리고 그 처남의 그 와이프, 그리고 또 제 아내, 이렇게
또 물론 그 다른 그 제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가족이 한 60%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한 40, 가족이 아닌 제자가 한 40%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순공의 그 구성원들이 되겠고요. 이 제자들이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수업 과정에서 이 생활공예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생활공예품은 두레생협을 비롯해서 또 저희 미술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여러 전시에서 어,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하고 있는 모든 공예품은 100% 오칠, 100% 오칠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그 정제한 오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된 부분은 오칠을 정제하고 그 오칠로 색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칠로 여러 작품을 만드는 기법. 그 미술의 기법은 재료에서 나오는데 그 재료를 만들고 그 재료로 여러 가지 기법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제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고 있는 예술품이나 우리 생협에 납품하고 있는 이 생활공예품이나 똑같은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항상 외롭고 힘든 과정이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궁극에 이르러 우주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 제자들한테 항시 그, 그 말을 항시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복 훈련으로 하루에 100개, 200개씩 반복적으로 수저를 칠하고 주걱을 칠하고 도마를 칠하는 일이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세월이 쌓여서 기능이, 기능이 정제되고 훈련이 돼서 또 그 지루하고 어려운 걸 참아냄으로써 그 인내가 너의 정신을 함양한다. 그게 예술가의 기본이 되는 일이고, 그걸 참아냄으로써 너는 이미 예술가의 어, 입문이 되고 경지에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늘 제자들한테 합니다. 항시 그냥 수저 하나, 도마 하나, 주걱 하나 작업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저 하나, 도마 하나, 주걱 하나가 너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시 정성을 다하고 혼을 다해라. 그 세월이 쌓이면 너가 세계에 길이 남을 작가가 될 수 있다. 그 과정으로 너는 이 수저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항시 가져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사용해 주시는 이 제품이 어, 생활의 이롭고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좋은 장인, 좋은 작가를 길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예, 우리 전통 문화라는 것은 매우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라지기 쉬운데요. 국가에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지만 국가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지켜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수저 하나, 도마 하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거지만 그 결과는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일이고요. 또 그 작가, 또 장인을 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고요. 그 마음은 평생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항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아, 57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예,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옷은 첫째, 세균이 살지를 않고요. 항균, 항온, 항습, 방습, 그리고 전자파를 흡수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학술지의 그 논문으로 게재된 것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나쁜 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려운 점이라고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어, 옷을 사용할 때 알레르기가 많이 생깁니다. 오도론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도막이 형성이 돼서 제품으로 굳어졌을 때는 그 알레르기 현상은 사라지고요. 어, 그 알레르기 현상은 사라지고 그 오칠에 좋은 항균 성분 이런 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나무는 수저나 주걱, 젓가락은 박달나무를 사용하고요. 도마는 소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칠은 누구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기 전에 또 많은 알레르기가 생겨서 그 알레르기도 좀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칠이 벗겨지면 버려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소정의 재료비와 소정의 약간의 그 비용을 받고 AS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택배비도 받습니다. 그리고 오칠이 벗겨졌을 때 도마 관리는요, 언제까지 도마를 쓸 수 있느냐를 판단하실 때 김치를 잘라서 그 김치 국물이 스며드는지를 좀 육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김치 국물은 스며드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김치 국물이 스며들면 세제도 스며들 수 있으니까 그쯤에 되면 도마를 교환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용하실 때 저희가 앞뒤 다 오치를 잘 했으니까 어, 앞뒤로 교대로 쓰시고요. 한쪽만 집중해서 쓰시지 말고 여러 면을 고르게 사용하시면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고요. 특히 그 세제 설거지해서 이렇게 세워놨을 때 나무는 면보다 세로면, 그러니까 자른 면 쪽으로 물이 잘 스며들고 곰팡이가 더 많이 펴지는데요. 이 오칠 도마는 그 칠할 때부터 그쪽 면에 칠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 그 자른 면에서 톱으로 자른 면에서는 아무리 오래돼도 물이 스미거나 곰팡이가 피질 않습니다. 그리고 벗겨진 옷을 섭취해도 인체 무해하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어, 어, 저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으면 크게 해가 있지만 이 오칠 그 도막은 한약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오칠 도막은 또 배출이 먹고 나서도 배출이 된다라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어,
벗겨진 오칠 수저는 버려야 하나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소정의 비용을 내고 AS 받을 수도 있고요. 오칠 과정을 배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저한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품 활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제자 외에는 쉽게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가 좀 있고요. 일상에 활용 가능한 옷질 방법은 이 옷은 첫째 일반 다른 도료와 달리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는 건조시키는 건조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 도료는 습이 없어야 건조가 잘 되지만 오칠은 오히려 습도가 70%에서 80% 사이에서 건조가 잘 되고요. 온도는 2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건조가 잘 되는데 그 습도가 유지되는 칠 건조장이 또 필요하고요. 또 오칠을 다루는 게 매우 까다로워서 그것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으면 오칠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칠 장인이 많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매우 까다로운 도료라서 배우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칠을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칠이 벗겨져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저나 도마나 주걱이나 모든 제품을 김치국물에 담가 보세요. 그래서 김치물이 들으면 그때는 설거지할 때 그 세제물이나 아니면 설거지통에 있던 그 오염된 물에 그 나무 속에 스며들 수 있으니까 그쯤이 되면 교환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마나 젓가락 정도를 옷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을까요? 그림 맞습니다. 예, 이 교육 과정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르치는 제자는 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 도제식 제자이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제자를 가르치지 않는 게그 잠깐 배우기가 어려울 뿐더러 제가 그렇게 다양하게 시간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도마에 손잡이를 달아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달아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비용이 일단 손잡이는 금속이 안전할 것 같고요. 금속도 스테인이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스테인 그 손잡이 구입 비용이랑 그 다룰 때 작업 비용이랑 그 부분이 좀 할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저 젓가락이 전부 다 색깔이 검어졌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매우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오칠은 어, 막 칠을 해놓으면 색깔이 어두웠다가 세월이 가면 꽃이 피듯이 색이 옅게 밝게 피어납니다. 그것을 오칠이 피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다른 색은 바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오칠만은 꽃이 피듯이 색이 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오칠은 막 칠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깊은 색이 나면서 그게 세월이 오래 가면 색이 밝아지는데 최근 저희가 모든 생활자가 색이 진한 이유는 저희가 작품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이 수저나 이 생활재를 작업하는 시간을 좀 적게 씁니다. 그래서 이 비축 물량을 두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많이 생산해서 비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축해 놓고 있으니까 저희가
6개월, 8개월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 색이 피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주문을 받을 때쯤 그 제품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비축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색이 어두워진 거고요. 어, 옷을 조리 도구도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그 조리 도구는 그, 저 조리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튀김을 건져낼 때 나무보다는 스테인이 낫겠죠. 그리고 후라이팬에서 뭘 볶고 이럴 때는 충분히 오칠한 주걱 같은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산 오칠과 수입 오칠의 구분 방법은 어, 저희 전문가는 대부분 아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전 좀 질문을 제가 좀 고친다라고 하면 이 수입 오칠에서도 일본 오칠하고 중국의 섬서성 오칠은 우리나라 오칠과 성분이 거의 많이 유사한데 또 중국의 섬서성 오칠이나 일본 오칠은 우리나라 오칠과 가격 차이도 또 사실 많이 나질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만 나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 미얀마, 그다음에 중국의 남방 지역 오칠은 우리나라 오칠보다 많이 성분도 떨어지고 가격도 많이 쌉니다. 이제 수입 오칠 제품 중에 그런 미얀마나 베트남 혹은 중국 남방산 오칠을 사용해서 칠을 해오는 제품이 있는데 칠의 품질도 떨어지는 데다 칠 횟수를 2번이나 3번만 해서 오칠을 하고 하면 오칠 제품은 오칠 제품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칠 성분도 우수하고 또 작업의 횟수도 7번, 어떤 제품은 7번, 어떤 제품은 9번. 그러니까 칠의 횟수가 훨씬 많아지니까 칠 품질도 좋고 횟수도 많아지니까 우리 칠이 좋을 수밖에 없죠. 저 가끔 이제 다른 쪽에서도 소비자들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삼 드링크, 홍삼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안에 내용물 보면 홍삼 고형분 뭐 1%. 그럼 홍삼 100% 홍삼하고 다르잖아요. 홍삼이란 말은 쓰지만 그 오칠 제품도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베트남 오칠 아니면 중국 남방 오칠 1번이나 2번 혹은 3번 해서 오칠했다라고 하면 오칠은 오칠이지만 품질이 열악하고 얼마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수입품 쓰고 나서 오칠한 거 썼는데 한 달도 못 돼서 까졌어요. 어쩌고 하면서 우리한테 오칠 제품 못 써요라고 말하는 소비자들을 가끔 외부에서 전시할 때 만나요. 이제 우리 생협 고객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게 어떤 차이냐면 좋은 오칠을 우리는 도막이 튼튼하게 여러 번 한 거고 그런 수입 제품들은 가격만 생각해서 싸구려 오칠을 한두 번만 하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 불의 생협에 밥그릇이나 접시 등 공급 계획은 없으신지요? 했는데요. 좋은 상품 의견 있으면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좋은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요. 오칠은 80도까지는 괜찮은데요. 80도가 넘어서면 모양의 이상이 나옵니다.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색이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이제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80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색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음식이 담아졌던 부분에 색이 뿌옇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것은 건강상이나 이런 건 이상이 없지만 이 아름다움, 예, 그 모양의 그러니까 그 색이 변했으니까 아름다움에는 좀 이상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예, 기능은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80도 이하의 음식을 담을 때는 괜찮습니다. 생활용품 위에 작품 등을 공급하실 수도 있으신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작품 공급할 수 있겠지만 제 작품가가 좀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 한 점, 두 점만 하니까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이게 질문을 좀 더 제가 좀 받아볼까요? 예,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백골 작업부터 이렇게 계획을 다시 해야 되니까, 찬압. 예, 예. 찬압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찬압은 저희가 공급이 가능하긴 한데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게 백골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하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내년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백골 준비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려서요. 도제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만나서 면접을 좀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제 제자가 되길 원하는 많은 오칠 작가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요. 찾아오는 모든 제자들을 제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면접을 보고 상담한 다음에 결정을 드립니다. 네. 한번 찾아오신 겁니다. 네, 미리 연락 주시고, 예, 그렇게 오시도록 하십시오. 예, 긴 시간 구성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진심이 잘 전달됐는지, 어, 궁금합니다. 저희가 진정을 다해서 더욱 열심히 좋은 생활체를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제품이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고 우수한 장인을 길러내는 그리고 또 환경을 지키는 그런 일까지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